오늘 영상에서는 4680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4680과 곧 나오게 되는 2세대 4680을 포함해 4680과 관련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지금까지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객관적인 성과, 둘째로 생산량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 마지막으로 앞으로 2세대 4680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테슬라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참조한 자료들은 테슬라 어닝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더 리미팅 팩터님의 자료,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의 자료, 그리고 클린 와트님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이 중 클린 와트님의 경우 본인이 얻는 다양한 채널 중 테슬라 내부 소스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클린 와트님의 다양한 자료에 상당한 세부 정보가 들어가 있기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배터리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제가 비전문가이기에 4680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며 가질 수 있는 장점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비전문가가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때 헷갈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실감나게 체감하며 관련 정보를 체득하였기에 비전문가분들 입장에서 더욱 쉽게 관련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의 4680 계획했던 생산량과 지금까지의 생산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딱 2년 전인 2020년 9월 22일 배터리 데이에서 일론이 밝혔던 배터리 생산량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Now, I mean, to be clear, it will take about a year to reach the 10 gigawatt hour capacity. This is important to appreciate. Like when you build a factory, there's a certain capacity that you design to, and then it takes some period of time to actually achieve that capacity. So I would say it's probably about a year before we get to the 10 gigawatt hour annualized rate with the pilot plant. And this is just a pilot plant. The actual production plants will be more on the order of maybe 200 gigawatt hours, maybe more over time. 먼저 프리몬트 공장 옆에 케이토 로드 파일럿 배터리 공장은 1년 뒤 10기가와트시를 이야기하였고 메인 배터리 공장은 2022년 100기가와트시를, 장기적으로 200기가와트시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경우 공장 오픈이 예상보다 다소 딜레이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예상 밖의 이벤트들로 인해 공급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공장들의 배터리 생산량과 배터리 데이 때 말했던 목표치인 메인 배터리 공장의 100기가와트시 혹은 200기가와트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지금 초기 기가 텍사스 4680 생산 라인 목표치를 통해서 그간 무엇이 발전하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4개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통해서 연간 100기가와트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 라인당 연간 25기가와트시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어셈블리 라인당 2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라인당 연간 20기가와트시 생산도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여기서 무려 25%나 높아진 25기가와트시가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배터리 자체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효율성이 두 번째 세대 4680, 젠2 4680의 개선으로 인해 가능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수치는 목표치이지 실제 성취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명확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케이트 로드의 파일럿 공장의 4680 생산량이 2년 전 배터리 데이에 밝혔던 생산량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지 살펴보죠. 현재 케이트 로드의 파일럿 배터리 공장은 2교대로 24시간 가동 중이며 하루에 약 6만 개의 4680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율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하루 6만 개의 배터리를 더 리미팅 팩터와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간 기가와트시로 바꾸면 2기가와트시 정도로 배터리 데이에서 말했던 1년 뒤 10기가와트시를 2년이 지난 상태에서 2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아주 큰일 난 것 같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정보 하나가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가 전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테슬라 전체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는 9월 13일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테슬라 IR팀의 헤드인 마틴 비에체아님이 골드만삭스 미팅에서 밝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내용은 테슬라 역사상 최초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충분한 배터리가 배터리 제조 업체로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터리 제조 업체들의 배터리 생산량 증가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최소한 단기적으로 배터리가 병목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고, 배터리가 병목이 되기 전까지 테슬라가 4680의 대량 생산 기술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파일럿 시설의 생산량만으로 전체적인 4680 배터리 생산 속도를 평가하는 것도 완벽히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파일럿 시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메인 공장에서 더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지 이 공장 자체의 생산량 극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680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 확인이 되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는 과정이기에 4680의 생산량이 과거 생각보다 낮은 것이지 이것 자체가 미래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지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걸 테슬라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680 생산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몇 문제들은 해결되었거나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4680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과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제조에서도 배터리 제조에서도 같은 면적당 이전 제조 방식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높은 생산 능력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론의 제1원칙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동되는 시간도 낭비이며 모든 움직임이 생산의 보탬이 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론의 관점입니다. 이런 제조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반복하여 같은 면적당 최고의 생산량을 성취하려는 것이 일론이고, 실제 이런 제조 방법은 제조의 역사가 깊은 신문 인쇄 기계나 유리병 제조 기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High Speed Continuous Motion Assembly, 고속 연속 조립이라 불리는 이 제조 방식의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최고의 생산성을 보여주지만 중간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된 부분이 병목이 되어 라인의 앞뒤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의 4680의 제조 과정과 함께 병목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속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이 전극 공정을 통해 음극재와 양극재가 합쳐진 긴 포일입니다. 이 긴 포일을 돌돌 말아서 배터리 케이스에 넣고 이를 조립하면 배터리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간단히 뚝딱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각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각 단계마다 정말 큰 혁신을 가져왔는데 당연히 모든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전극 공정에서 가장 큰 혁신은 다들 잘 아시거나 한 번은 들어보신 건식 전극 공법입니다. 건식 전극 공법은 습식 전극 공법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습식 전극 공법과 건식 전극 공법에 필요한 시설의 면적을 비율에 맞춰 비교한 것이고, 이 옆에 쬐끄만 점이 사람입니다.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음극재와 양극재는 아주 긴 포일에 각각 알맞은 파우더를 입혀서 만들어집니다. 이 파우더를 입히는 방식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꾼 게 건식 전극 공법입니다. 원래 사용되던 기술인 습식은 말 그대로 젖은 파우더를 입힌 다음에 커다란 오븐에 말리고 그 다음에 재처리까지 해야 완성되던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식은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그냥 파우더 자체를 고온의 롤러에 넣고 호일에 찍어버리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건식 전극 공법입니다. 이 공법을 통해서 배터리 제조 설비 면적을 아낄 뿐만이 아니라 제조 시간과 단가까지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 더 리미팅 팩터님께서 올해 1에서 2월 제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4680을 분해해서 분석해보신 결과 음극재에서는 건식 전극 공법이 확인되지만 양극재에서는 건식 전극
전극 공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극재와 양극재가 합쳐진 포일이 두 번째 단계인 젤리롤, 초월 번역으로는 배터리 김밥말이에 들어가는데 한쪽만 빠르게 생산이 되어봤자 원래 예상했던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량 양산 속도가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양극재에서 건식 전극 공법으로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극재에 사용되는 니켈, 망간, 코발트 파우더가 알루미늄 포일에 바로 잘 코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 건식으로도 생산을 성공했지만 아직 높은 생산성이 나오지 않기에 지금은 습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몇몇 배터리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음극재에서 사용되는 그래파이트가 건식 공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기에 음극재의 건식 공정이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더 어려운 과정을 벌써 해결하고 음극재 건식 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남은 양극재, 건식 전극 공법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해결될 문제입니다. 건식 전극 공법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2022년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4680의 대량 생산을 맡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몇몇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혁신적인 건식 전극 공법을 사용해서 음극재와 양극재에 사용되는 물질들을 피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딩은 파우더를 롤러에 집어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K2 로드의 배터리 공장은 메인 공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한 파일럿 공장이기에 초기 테스트 설비는 규모가 작습니다. 당연히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설비는 그 규모를 키워서 대량 생산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고온의 롤러를 통해서 파우더를 포일에 찍는 과정을 큰 규모로 키우니 작은 설비에서는 없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잘 찍히던 파우더들이 롤러의 규모가 커지자 덩어리지기 시작했고, 이게 고속 연속 조립 과정 초기부터 병목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파이트 입자를 곱게 만드는 과정을 추가해서 더 곱게 처리된 입자를 영하의 기온에 보관한 뒤 저온 상태의 고온 입자를 롤러에 넣음으로써 덩어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건식 전극 공정과 관련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거나 해결이 진행 중인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두 개의 4680의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도 살펴보고 테슬라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4680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태블리스 디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배터리들은 젤리롤에 연결된 탭을 통해서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졌지만, 테슬라는 이런 하나의 탭이 아닌 젤리롤 모든 끝부분을 탭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전자가 충전과 방전 시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충전과 방전 시 가열이 적게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의 탭이 아닌 모든 부분과 연결이 되기에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원래 배터리 공정 과정에서는 탭을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제작 과정 중 멈춰야 했지만, 태블리스 방식을 통해서 고속 연속 조립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되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식 공정으로 처리된 음극재 윗부분의 구리 포일이 레이저 커팅으로 절단되며 이 하나하나가 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플래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긴 포일에 건식 공정으로 필요한 파우더를 다 입히고 플래그까지 커팅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인 젤리롤로 넘어가고, 젤리롤에서 배터리가 돌돌 잘 말린다면 그 다음에 공기를 이용해서 윗부분에 잘려있는 수많은 플래그들을 안쪽으로 다 접히게 만듭니다. 이 수많은 플래그들이 하나하나 잘 연결되며 올바른 방향으로 접혀야 합선이 없이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때로 몇몇째 플래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접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된 개선을 통해 발생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문제 자체가 애초에 아예 생기지 않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젤리롤 과정에서 아주 정밀하게 말아야 되기에 1mm의 오차만 생겨도 배터리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런 오차가 생겨서 말리는 텔레스코핑 현상 역시 생산량 확장 속도를 늦추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테슬라 4680의 진정한 대량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재의 건식 공정 과정을 성공해야 되며 4680의 플래그를 접는 과정 및 젤리롤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마치 모쓰리 대량 양산 직전과 그 후의 차이처럼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의 4680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도 건설될 때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4680 배터리 제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에 대한 내부 정보를 클리너 와트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2세대 4680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추가 배터리 밀집도에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테슬라의 전매 특허가 되고 있는 여러 과정을 하나로 단축시키는 수직 통합형 신형 기계를 사용할 것이라는 정보를 클리너 와트님이 공유하셨습니다. 이 기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플래그를 안쪽으로 잘 말리게 하는 역할과 젤리로를 돌돌 마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뭉쳐놓은 플래그들과 접촉하는 집점 장치를 부착하는 역할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사용되던 집전 장치의 경우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 공간을 차지하였는데 이 집전 장치를 아예 대체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2세대 4680에 적용된다는 내용 역시 클리너 와트님이 공유하였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최근 테슬라의 4680 비디오에서 공개되었지만 회오리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미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리너 와트님이 본인의 내부 소스를 통해 이 디자인의 역할이 안쪽으로 움푹 파져있는 이 부분이 기존의 집정 장치 역할을 대신하며 플래그와 접촉하게 된다고 밝히신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원래 존재하던 집전 장치가 사라지기에 조금 더 배터리 속을 채울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같은 사이즈로도 배터리의 에너지 밀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클리너 와트 님께서 본인의 소스를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100% 사실로 확신할 순 없지만 4680 공정에서 생긴 다양한 문제점을 상세히 밝히며 개선점을 소개한 점, 그리고 그 개선 방향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직 통합과 단순화를 통한 생산량 확산이라는 철학과 일치하기에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사실 테슬라가 배터리 제작에 뛰어들어 바로 새로운 그리고 더 효율적인 4680 생산에 성공했다는 점 자체도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80의 생산량이 아직까지 계획보다 못 미치기에 실망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위해 어떤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4680 생산량이 기대치보다 낮다고 실망하기보단 다고 모쓰리 대량 양산 성공 직전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100%에 가깝게 가동되는 고속 연속조립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을 통해 4680 배터리를 계획하였으며 이 혁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지금 당장은 낮아 보이는 생산량이 몇십 배로 폭증하는 순간을 몇 분기 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